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289페이지 메인 배출 점표 입력 실전 연습 문제를 볼게요. 자, 1번에 미국의 시티사로부터 회사 코드 1001번, 실전 연습 문제는 회사 코드 1001번이에요. 자, 실전 연습 문제 1번에 1번 보시면은 미국의 시티사로부터 주문한 원재료를 소공세관을 통하여 수입하고 소공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00만 원의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다. 부가가치세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고 미착 상품은 원재료로 대체하는 일반 점포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럼 7월달로 들어가시고 7월 1일인데 저 미리 다 입력을 해놨어요. 수입세금 계산서 받은 거니까 코드 유형은 55 수입, 그 다음에 품목은 원재료, 품목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썼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이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세표준, 즉 수입시 가세표준이 2천만 원인 거지 원재료 가액이 2천만 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2천만 원은 수입시 가세표준이고 거기에 10% 부가세 200을 인천세관에 냈죠. 소공세관에 냈죠. 그럼 이 소공세관에 부가세 낸 것만 분개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분개용 보시면은 혼합으로 하고 차변에 부가세 낸 거 VAT 대급금 돈은 뭘로 냈어요? 현금으로 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문제에서 그 네 번째 줄에 미착 상품을 원재료로 대체하는 일반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이 말은 이 원재료 있죠. 지금 원재료 구입한 거에 대한 분개는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이런 말은 언급할 필요도 없었던 건데 이런 말 언급하면 괜히 뭘 더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문구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그 두 번째 줄에 사무실 임차료하고 건물 관리비 낸 거죠. 복수거래기 쓰시고 코드 유형은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니까 50일 가세하시고 수량 단가가 다른 품목이 두 가지 이상이면 복수거래키 써야 되겠죠. 그 하단에 임차료하고 관리비 별도로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3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분계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임차료 건물 관리비 대변에 미지급금 하시면 되고 3번에 동작 상사의 제품을 다음과 같은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10일 가세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대금이 이제 제품 인도하고 1회차 할부금, 2회차 할부금, 3회차 할부금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지금 1년 이상인 거죠. 근데 죄송한데 거기 4회차 할부금 있죠. 4회차 할부금이 연도가 좀 오탄데 그게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으로 좀 바꿔주세요. 5회차 할부금도 2022년 7월 3일 날로 변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오타예요. 자, 그러면은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거잖아요. 장기 할부 판매예요. 그럼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분계를 이번에 제품 인도하면서 1회차 할부금 받은 거 50만 원 있죠. 2020년 7월 3일 50만 원. 예, 그것만 부가가치세법상 가세 표준이 되고 세금 계산서는 50만 원에 부가세 5만 원짜리가 끊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분계를 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분계 있죠. 앞에서 267페이지 4번을 풀 때는 4번을 설명할 때 267페이지 4번을 설명할 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장기할부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 판매는 대가의 값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가세표준이 되고 그리고 이제 회계상 수익금액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금액은 인도한 날의 전액 다 수익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원칙인데 문제에서 289페이지 하단처럼 그 수익인식 기준을 해수기일 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보면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도 제품 배출, 그 장기 할부 판매를 회수기일 도래 기준, 즉 돈을 받기로 한 때 수익을 잡을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할부 판매에 대한 회계상 수익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 예, 그거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회수기일 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돈을 받았을 때 수익 금액 잡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이 얼마라고 잡혀 있나요? 5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됐죠. 회수기일 도래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라고 했고 이 문제는 그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그 280 아니다 270 267페이지의 4번 문제 있죠. 예, 그거는 문제가 매출 수익은 판매대가 전액을 명목가액으로 인식한다. 그거 장기할부 판매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판매한 시점에 전액 다 수익을 잡을 수도 있고 그 회수가 됐을 때 수익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는 267페이지 상단의 4번이 일반적이에요. 원래는 인도한 날에 전액 다 수익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289페이지의 3번이 특례 잘 없는 일이단 말이에요. 시험은 오히려 앞에서 풀었던 267페이지 그와 같은 문제가 더 자주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 가셔가지고 4번 볼게요. 4번은 이제 비품 판매한 거죠. 근데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했으니까 코드 유형은 22 현가이고 그 공급가액은 판금액이 30에 부가세 3만 원인 거고 분계는 하단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5번에 오토바이를 임차했는데 오토바이도 승용차예요. 예, 승용차이기 때문에 이게 불공이 돼야 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125cc 이하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50cc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돼요. 50cc는. 그래서 50일 가세로 하시고 임차료 대여한 거니까 분계나 이렇게 하단부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6일 스피드 렌탈로부터 관리 업무용 중고 승용차의 7월분 리스료에 대한 전자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계산서 받은 거니까 코드 유형은 53 면세고 리스료고 65만 원이죠. 그 다음에 리스료는 계정 과목을 임차료를 쓰시면 돼요. 빌린 거니까. 그래서 7번. 그러면 1번 야마다 교육에 제품을 수출한 거니까 16 수출로 하시고 품목은 제품 수출 대금은 이미 7월 2일에 일본 엔화로 송금받아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단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회계 처리는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선적일이 2020년 7월 7일이니까 7월 7일자로 분개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공급가액 있죠. 자, 지금 공급가액이 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세표준이죠. 부가가치세법상 가세표준은 선적일이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으면 환가일 날에 환율을 내야 돼요. 선적일이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죠. 거기 문제에서 7월 2일 날 일본 엔화로 송금받아 즉시 원화로 환전했다라고 되어 있죠. 요 금액은 환가일 날에 환율을 적용해서 부가세 가세표준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환가일 날에 환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00엔당 1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1엔당은 얼마예요? 1엔당은 10원이 되는 거예요. 1엔당은 10원이고 10원 곱하기 총 몇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그래서 1억이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 하단부 수익 분계 있죠. 하단부에 수익 분계 할 때는 이 제품 매출 금액을 제품 매출 금액을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일반 기업회 기준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로 제품 매출을 잡아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선수금 잡아놓은 게 있어요. 언제 돈을 받았대요? 7월 2일 날 돈을 받아서 환가했다죠. 자, 7월 2일 날에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대변에 있는 선수금을 어디로 떨면 되겠어요? 예, 차변으로 떨면 되죠. 자, 그럼 차액이 얼마가 발생해요? 1,500 발생하잖아요. 예, 이거는 계정 과목을 외환 차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때문에 차익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문제는 그 8번이죠. 7월 31일이고 그 당사는 현웅 상사와 다음에 두 가지 거래를 하고 7월 31일에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0일 가세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품목은 수량 단가와 다른 품목이 두 가지 이상이니까 복수가리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단부 붕괴는 그냥 일반적인 제품 매출 붕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월합계 세금 계산서인데 각각의 날짜를 하더라도 계산서 발행할 때는 말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게 가능하죠. 됐고, 그 다음에 실전 연수 문제 2 풀어볼게요. 291페이지에 실전 연수 문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해서는 1002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메인 매수 점표 입력하시고 1번 8월 1일이죠. 8월달로 들어갈게요. 미리 입력을 좀 해놨는데 8월 1일은 거래처니까 54 불공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분계는 차변의 접대비가 오면 되겠죠. 매출적 거래처니까 판매처니까 800번대 접대비고, 2번은 상품 포장 시 발생한 폐지를 금일자로 주 대일 재활용에 처분하고, 현금 330만 원을 받은 후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10일 가세죠.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수익 계정인데 문제에서 폐지한 거에 대해서 뭐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적절한 계정 과목은 잡이익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익 금액을 잡을 때는 매출 아니면은 영업의 수익인데, 지금 매출은 아니죠. 폐지한 게. 영업의 수익인데 영업의 수익 중에서 뭐 특별하게 쓸 계정 과목이 없을 때는 잡이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부에 대변의 잡이익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3번에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주 기후상사의 용역을 의뢰하고 총 계약 금액 2억 원 중 1차 기선고 금액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0일 과세이고 건물이고, 그 다음에 하단부 붕괴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나간 비용이니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번 유형계산 매각하는 붕괴죠.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0일 과세로 하시면 되겠고, 판금액은 210만 원, 부가세 21만 원이고, 자, 그다음 붕괴형을 3번으로 하시고 하단부에 뭐 자동차 팔았을 때 붕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음받은 거는 미수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자, 5번. 5번은 이제 제품 제조 과정에서 부산물 매출이 발생했대요. 네, 그러면은 품목은 부산물로 하시고 붕괴는 하단부에 이게 제품 매출이 아니라 뭘로 하래요? 부산물 매출로 하라고 됐죠. 그럼 계정 감옥 및 적유 등록 하셔가지고 420번에 부산물 매출, 성격은 매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대변에 부산물 매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물 매출도 매출이니까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와야 되겠죠. 자, 6번. 자, 6번 보시면은 영업부 업무용 무역 관련 서적을 구입하고 15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계산서 받은 거니까 53 면세가 되겠고, 품목은 뭐 책 산 거. 자, 그 다음에 거래처가 지금 신규 거래처 등록하라죠. F2 누르시고 거래처 이름이 최고 서적, F3 누르시고 신규 등록, 코드 번호는 405번, 그럼 동시 사업자 번호가 11096-12126,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이 이유호.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자계산서가 아니에요. 그냥 종이계산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라는 체크하시면 안 되겠고, 차변에 도서인 대비,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자, 그 다음에 7번. 7번 당사는 세무학원에서 학원생 운행용으로 사용하던 미니버스를 2천만 원에 구입하면서 고려학원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하였다. 계산서 받은 거니까 코드 유형은 53 면세이고 품목은 뭐 버스, 미니버스고 공급가액은 2천이고 고려학원이고, 전자라는 체크하면 안 돼요. 종이계산서라고 돼 있죠. 분기형 혼합을 하시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현금인데, 근데 이거 풀면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풀면은 쉽게 풀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면세사업자잖아요. 면세사업자한테 버스를 샀잖아요. 근데 원래 버스는 과세제화예요. 부가세를 내고 사왔어야 되는데 지금 면세 계산서 받았죠. 이게 면세사업자한테 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부가가치세 일어날 때 그런 걸 배웠어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그게 몇 페이지냐면요. 저기 있어요. 저기 171페이지에 있는데 그 171페이지에 부수지화 또는 용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면세사업자 있죠. 면세사업자가 일시우발적으로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우발적으로 면세를 팔면 당연히 면세인데 과세를 팔았다 하더라도 면세사업자는 면세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무학원에서 버스를 구매한 거잖아요. 그 면세사업자가 과세 제화를 판다 하더라도 예, 그거는 면세인 거예요. 자, 그래서 8번 볼게요. 292페이지 8번 문제. 당사는 주 라디오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1,000만 원에 취득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상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 당사의 주식을 1,500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당사의 주식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시오.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0일 과세 상표권이고 이 현물 출자예요. 일단은 발행한 금액이 있잖아요. 이 공급가액은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입력할 수 있는 게 문제에서 1,000만 원을 취득하고 해가지고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공급가액은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이에요. 자, 근데 하나무 분기할 때는 현물 출자인데 주식을 발행했죠. 그럼 받은 현물의 공정가치가 주식의 발행 금액이 돼요. 받은 현물, 상표권에 대한 공정가치가 있나요? 네, 없죠. 그러면은 받은 현물의 공정가치가 주식의 발행 금액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주식의 시가는 나와 있죠. 예, 그럴 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해도 돼요. 말 잘못했어요. 네, 말을 잘못했는데, 받은 현물의 공정가치가 주식의 발행 금액이 맞죠. 자, 그럼 받은 현물의 지금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세금계산서를 얼마짜리 받은 거예요? 1,000만 원짜리 받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정가치가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발행한 금액이 액면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주당 5천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5천 원 곱하기 1,500주 하면은 75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예,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풀 때 뭐 특별하게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변에 자산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들어온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했을 건데 들어온 금액이 지금 1,000만 원이라고 문제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계산서 받은 거니까. 그리고 대변에는 주식 발행에 대한 대가로 차변만큼 들어왔으니까 대변에는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액면 금액 초과하는 금액은 주발초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전 연수 문제 3번 해볼게요. 회사 코드는 1003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해볼게요. 9월달로 갈게요. 자, 9월달에 1번 문제. 1번 문제는 그냥 그 개인에게 현금 영수증 발행했으니까 22 현가고 그다음에 하단부 분계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옛날에 뭘 받아놓은 게 있어요? 상품권 받아놓은 게 있었죠. 그럼 상품권 받아놓은 거는 대변에 선수금 잡혀 있었겠죠. 그럼 대변에 선수금 잡혀 있었던 게 이렇게 차변에 떨리고 네, 그럼 돈 받은 거는 얼마를 받은 거예요? 100만 원 받은 거죠. 네,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이 얼마가 있어요? 80에 8만 원 부가세까지. 나머지는 뭘로 돌려줬대요? 현금으로 돌려줬다죠. 대변에 현금 12만 원. 그 다음에 2번. 보통예금 계좌에 55만 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바 돈 금액은 비사업자인 김미선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14건별이죠. 증빙을 발행 안 했기 때문에. 공급가액은 50에 부가세 5만 원이고 하단부 분계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번 당사는 공장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기로 하였다. 신축 공사는 대종 설비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였다. 당일에 계약금인 2,200만 원에 대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0일 과세, 품목은 뭐 적절한 거 하나 선택해서 입력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산서 받은 게 2,200만 원짜리 받았다죠. 공급가액 2,000에 부가세 200만 원짜리. 이 문제가 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돈을 받는 건데 중간 지급 조건 판매죠.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잖아요. 그럼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니까 계약금 받은 9월 3일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고 9월 3일자로 계산서 2천만 원에 200만 원짜리가 끊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단부 분계는 지금 돈이 얼마가 나갔어요? 2,200만 원 나갔죠? 2,200만 원이 뭘로 발행했대요?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고 차변에는 건물을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한우 갈비 세트를 산 거죠. 면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58 카면이고 그 다음에 금액은 110만 원. 그리고 분계형은 4번으로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썼죠. 4번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40만 원은 복류생비죠. 복류생 차원에서 공장 직원한테 준 거고 나머지는 특정 거래처에 기부가 아니라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 하시면 되겠죠. 거래처한테 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 상사로부터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김포 세관을 통해 수입하고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수입이죠. 그럼 세관한테 준 돈은 뭐를 줬냐면요. 자, 세관한테 준 돈은 부가세 500만 줬겠죠. 이 5천원 착값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가세 500 준 게 있잖아요. 매입세 공제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승용차이기 때문에 불공이죠. 코드 유형은 54 불공을 선택하시고 불공 사연은 승용차 관련으로 여러분들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55 수입이 아니에요. 55 수입은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될 때 55 수입인 거고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코드 유형은 54 불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분계 유형은 하단부에 그 차변에 차량 운반구로 잡으면 돼요. 차량 운반구 500. 그다음에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 나오면 무시하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500이 나왔죠. 일단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관한테 부가세 준 거는 일단 처리했어요. 부가세 준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면 부가세 대입금인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뭘로 처리하시라고요? VAT 대입금으로 처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를 또 냈대요? 관세 100만 원을 또 냈다죠. 관세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간 세금이기 때문에 차값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차값이 6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뭘로 줬죠? 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은 당사는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면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주 난방건설과 철거 계약을 하고 즉시 철거한 후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건 뭐예요?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죠. 토지와 관련된 비용은 불공이라고 썼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불공이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800에 부가세 80이고 분계용은 3번을 하셔가지고 하단부에 차변에 토지 880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고 7번은 이제 자동차 판 거죠. 화물차를 100만 원에 팔았다라고 돼 있고 코드 유형은 10일 가세로 하면 되고 세금 계산서 교부했으니까 하단부 분계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도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8번 문제 전화요금 낸 거잖아요. 하단부 분계는 통신비로 하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보면은 두 번째 줄에 해당 면세는 전자세금 계산서 기능이 있는 명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요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되게 세금 계산서 양식처럼 안 생겼지만 세금 계산서와 똑같은 기능을 부여해주고 있어요. 그게 전화요금 영수증을 받아보면은 거기 명세에
세금 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언급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세금 계산서랑 동일한 기능이 있는 걸로 봐주기 때문에 얘는 코드 이용을 50일 가세로 하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5페이지에 실전 연습 문제 4번 해볼게요. 자, 실전 연습 문제 4번은 회사 코드 1005번으로 들어가시고 월은 11월로 들어갈게요. 자, 11월에 1번 54 불공을 하면 되겠죠. 1번은 승용차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취득세, 교육세 전부 다 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차값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 2번은 50일 과세로 하시고 건물 수리한 거죠. 어디에서 수리한 거예요? 주식회사 튼튼공사의 수리 비용. 거래처가 튼튼공사죠. F2 누르시고 주식회사 튼튼공사 F3 그 다음 코드 번호는 몇 번으로 하래요? 코드 번호는 105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는 2081 17609 그 다음에 수리 비용이 지금 어떤 거예요? 자본적 지출이니까 차변에 건물로 하시면 되겠고 어음 발행한 거는 대변에 미지급금이고 3번은 이제 특허권 판매한 건데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코드 유형은 10일 가세고 품목은 특허권이고 그 다음에 판금액은 얼마래요? 2,500에 부가세 250이고 거래처는 정밀전자 그 다음에 팔았으니까 대변에 특허권을 이렇게 빼야 되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2,750이 들어왔고 차익만큼을 무형자산 처분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팔아서 처분손실 나면 유형자산 처분손실 무형자산을 팔아서 처분손실이 발생했으면 무형자산 처분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는 당사는 미국 지멘스사로부터 11월 4일에 미아 10,000달러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고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코드형은 16수출이고 품목은 제품이에요. 자, 그래서 공급가액은 지금 문제를 보면은 선적일이 11월 4일이에요. 근데 대금은 언제 받았대요? 11월 15일 날에 원화로 환전하였다죠. 선적일 전에 원화로 환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선적일 날의 기준환율로 가세표준을 잡으면 되겠고 1달러당 1,100원으로 과표를 잡으면 되고 1,100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도 똑같이 선적일 날의 기준환율로 잡히면 되겠죠.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페이지. 5번에 지멘스사의 제품 200개를 수출하기 위해 선적하였다. 계약서상 선적 1로부터 7일 후에 대금을 수취하기로 되었으나 실제로 선적 1로부터 3일 전에 입금되어 원화로 환가했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아. 3일 전에 돈이 입금이 됐대요. 11월 2일 날에. 그러면 매입률이 1달러당 910원이죠. 910원. 근데 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했으면 환가일날의 환율인데 환가일날의 매입률이에요. 은행에서 외화를 사줄 때 환율이 매입률이거든요. 매입률이 1달러당 910원이죠. 그래서 여기 공급가액란에 지금 864만 5천 원이 돼 있죠. 가세표준은 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했기 때문에 환가일날의 환율 이렇게 되겠죠. 200개 200개 곱하기 9,500달러. 네, 그리고 환율은 1달러당 910원. 이렇게 하시면은 864만 5천 원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계가 있죠. 자, 분계. 하단부의 분계는 대변에 잡히는 제품 매출은 언제 환율을 해야 돼요? 문제가 지금 회계 처리는 일반 기업 회계기준을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잡히는 제품 매출은 선적 1날의 기준 환율을 해야 돼요. 선적 1날의 기준 환율이 1달러당 9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200개 곱하기 아까 제가 잘못 적었구나. 지금 총 금액이 US 9,500달러라고 돼 있죠. 다시. 자, 여기 864만 5천 원은 9,500달러. 9,500달러 곱하기 910원이었었죠. 그 금액이 864만 5천 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금액은 9,500달러 곱하기 900원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 선수금이 빠져야 되는데 11월 2일 날에 돈이 입금이 됐다라고 돼 있죠. 11월 2일 날에 원화로 환가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11월 2일 날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차변의 보통액은 864만 5천 원, 대변의 선수금 864만 5천 원. 예,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대변에 잡혀 있는 선수금이 어디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차변으로 빠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차변에 선수금 864만 5천 원 빠지고 차익이 9만 5천 원 발생되는데 환율 때문에 차익 발생하는 거는 외환 차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볼게요. 그 공장의 신축이 완료되어 주 서울 상사의 잔금을 회사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하고 세법에 의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지금 하단의 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받는 건데 이게 6개월이 안 넘었어요. 잔금일까지 기간이 6개월이 안 넘었기 때문에 얘는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가 아니라 공급 시기가 그냥 일반 재화의 판매랑 똑같이 재화가 인도된 시점에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도가 언제 돼요? 잔금을 치렀을 때 물건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잔금 일인 11월 6일 날이 공급 시기가 되겠고 이 날에 전액 다 계산서 금액을 그 잔금 치를 때 전액 다 발급을 해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그 공급가액 전액이 10억 원이죠. 계약금 잔금 합치면은 공급가액은 10억 원이고 부가세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계는 하단에 건설 중인 자산이 6억 6천이 있었겠죠. 계약금하고 중도금 줬을 때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약금 줬을 때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얼마로 되어 있었겠어요? 1억 1천만 원. 네,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 다음 중도금 줬을 때 마찬가지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5억 5천, 대변에 현금 5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가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왠지 느낌 있잖아요. VAT 대액금을 잡아야 되는 느낌으로 문제를 내놨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약금하고 중도금 냈을 때는 부가세는 전혀 그 납부한 게 없는 거예요. 부가세 준 건 없고 그냥 순수한 계약금 중도금을 준 거고 자 그럼 잔금 치를 때 이제 건물이 넘어오니까 차변에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대변에 빠졌죠. 자 대변에 얼마가 빠졌어요? 대변에 6억 6천이 이렇게 빠지죠. 자, 그리고 얼마를 줬어요? 잔금을 4억 4천을 줬죠. 그러면은 요 내에 준 돈 전체 내에 부가세가 얼마가 있어요? 1억 원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건물이 얼마가 되겠어요? 10억 원이 잡히게 되겠죠. 그 다음 7번. 근데 7번 문제는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세무 1급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는데 세무 2급은 뭐 이때까지 출제된 적이 거의 없어요. 뭐 한두 번밖에 출제가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를 제가 뒤로 좀 빼놨어요. 자, 7번. 제품을 접대 목적으로 매출거래처 호평산업에 제공하였다. 근데 이거 간주공급이에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특정 거래처한테 공짜로 준 거잖아요.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무가 면제이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과세 기타란을 반영이 돼야 되겠고 과세 기타란은 식사건별로 넣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급가액란에 들어가야 될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갈 부분이잖아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간주공급은 시가로 들어가야 되니까 시가의 10%가 되겠고 이렇게 자, 그 다음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분계는 하단부 분계를 보면은 이게 타개정 대체예요. 제품을 산 금액이 얼마예요? 원가 금액이 30만 원이고 자, 타개정 대체하면은 뭘로 대체가 됐어요? 접대비죠. 차변의 접대비 30만 원이고 대변의 제품이 빠져요. 이렇게 분계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근데 얘는 간주 공급이기 때문에 뭐까지 내야 돼요? 부가세까지 내야 되는데 부가세가 얼마예요? 부가세는 시가의 10%인 4만 원이라고 돼 있죠. 부가세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아와야 되는데 접대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받아오는 게 불가능하죠. 회사가 내야 되니까 접대비가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34만 원이 되고 내야 할 부가세는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4만 원 이렇게 찍히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대변에 제품이 이렇게 빠지죠? 이건 타겟형 대체예요. 8번 쪽에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시가의 10% 간주 공급이니까. 그래서 하단부 분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을 하실 때 상단부하고 하단부를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상단부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 하단부는 분계, 타겟형 대체 분계. 그래서 여기 대변에 빠지는 제품에는 8번 조교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8번 문제인데 공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에서 발생된 법무사 수수료 220만 원을 김한영 법무사 사무소에 현금으로 지불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일단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죠.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비용이 나간 거니까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불공이고 품목은 뭐 법무사 사무소니까 법무사 수수료 그렇게 적어도 되고 뭐 품목 토지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특별하게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공급가액 200에 부가세 20이고 그 다음에 전자는 아니죠. 종이 계산서니까 전자는 체크하면 안 되고 분계는 하단부에 전부 다 토지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토지가액에 포함을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메인 배출 전표 입력을 연습을 다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건 중요해요. 그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들은 전부 다 풀 수 있게 꼭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서 배점이 15점으로 높은 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그 연습을 하셔가지고 시험에서는 15점 5문제죠. 모두 맞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